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금을 좀 팔았습니다. 요 느낌을 나중에 살려서 코인은 지금 아닙니다. 나중에 언제 팔면 좋을지 살펴보시죠. 그 전에 자산 토큰화에서 지금 부동산 쪽에 집중하고 있는 국가와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여기에서 디지털 자산 혁신을 가속화한다. 사실 자산 토큰화가요, 확정된 미래는 맞는데 이게 뭐 3년, 4년, 5년 후에 현실화 되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도시가 바로 두바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쪽에서 앞선 국가 중에 하나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두바이의 토지 부서, 우리로 지금 국토부가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규제청, 이 두 개 기관이 전략적인 협약을 체결합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동산 등록 시스템을 부동산 토큰화와 연결해서 시장의 뭐를 높인다고요? 유동성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겠다. 국내 총생산 GDP를 향후 10년 이내에 2배까지 성장을 시키겠다. 사실 이 기사에 지금 자산 토큰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가 불명확합니다. 관련된 법이나 규제 어떤 체계가 아직은 없어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 부족해요. 쉽게 말하면 수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로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가거나 뭐 경매에 참여해서 뭐 이제 건물을 사든지 하지, 아직 뭐 자산이 토큰화가 된다?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유동성 문제, 규제 명확성 문제를 해결하면 바로 이쪽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20일 실제로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오는 203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년 이내에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2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8년이 지난 것 치고 20조 부동산에서 뭐 그렇게 뭐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다. 그리고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을 그 아랍에미리트 사람에게만 파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다 개방해서 팔 것이다. 마치 미국에서 미국 국채, 미국의 달러를 토큰화해서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온도 파이낸스 같은 데서 미국채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요. 전 세계에 쪼개서 부동산을 다 팔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어떤 국가나 기관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선점하자라고 하는 이런 두바이 같은 데가 있는 반면에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지금 미래 보이지도 않는 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보는 사람들이 실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두바이 부동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나 주변에 있는 오일 머니들이 빌딩을 샀다면 블록체인화 시켜서 토큰화 시키면 전 세계에 이걸 다 조각조각 내서 팔 수가 있겠죠. 유동성도 커질 수가 있겠죠. 사실 부동산에만 이 어떤 생산성이 향상되고 뭐 시장이 커지고 그것도 있겠지만 세수가 확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 이것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 새로운 뭐 핀테크, RW 회사들 나오겠죠. 코인 프로젝트를 나오겠죠. 일자리 생길 겁니다. 유동성 커지겠죠.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일 수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신규 산업을 우리나라도 실은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빌딩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조금 벤치마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같이 치고 나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대학교 우리나라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우리도 블록체인을 활용해보자. 학술대회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은 한참 뒤져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부터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왕 하는 거면 뭐 제대로 순서를 밟아서 해야겠죠. 이게 코인 투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 실은 뭐 부동산, 채권, 주식 다 토큰화 시키고 각종 코인들, CBDC, 스테이블 코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인프라망을 선점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죠. 19세기는 철도망, 20세기는 인터넷망, 21세기는
블록체인 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점은 좋은데 이거 코인 가격 왜 이렇게 안 올라? 확정된 미래라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은 대부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차례의 거품했다가 거품이 꺼지고 다시 또 거품이 났다가 거품이 꺼지고 이거 몇 번을 원래 겪습니다. AI도 그랬고요. 코인도 그랬고 인터넷도 그랬습니다. 자산 토큰화가 지금 제일 발전이 돼서 쓰이는 부문이 미국의 국채와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것부터 이제 티핑 포인트를 이제 지나고 있는 시점이죠. 부동산, 주식, 채권, NFT 뭐 이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는 것이 실제 적용이 되려면 한 5년에서 10년까지 크게 오를 것이니까 요 부분에 우리가 미리 좀 투자를 해놓으면 좋겠다. 최근에 어제입니다. 어제 금 거래소 가서 한 3번 정도 금 팔고 싶은 거 꾹꾹 참았다가 팔았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고 근데 좀 불쾌했어요. 이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느낀 점입니다. 첫 번째, 주말도 안 되고요. 점심시간에 갔더니 점심은 또 휴게 시간, 뭐 당연히 식사하셔야 되죠. 저녁에 가면 저녁에도 안 되고 주말이나 휴일 거래가 안 됩니다. 저는 뭐 10년 전부터 이렇게 코인을 주로 거래를 해봐서 이게 저는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니 뭐 이제 판다고 했죠. 실물 근데 신분증이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누가 신분증을 잘 안 가지고 다니죠. 나중에 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송부를 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좀 불편했고요. 세 번째, 금을요, 한 돈을 살 때는 67만 원, 팔 때는 55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금을 제가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한돈 기준 12만 원. 뭐 슬리피지라고 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간의 간격이 너무 커도 너무 크더라. 금을 한 돈만 만약에 사고 판다면 12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10돈이면 120만 원, 100돈이면 1200만 원을 앉아서 누가 꿀꺽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실물 금을 사실 때 뭐 부가세가 있고 정제 마진이 있고 어쩌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이거 너무 크잖아요. 뭐 무슨 달러를 살 때 팔 때 그 환율 느낌이 제가 볼 때 이게 아니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실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도 그렇고 우리가 부동산을 뭐 아파트를 빌딩을 사고 팔고 할 때 솔직히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뭐 여러 뭐 도장도 찍고 뭐 등기도 하고 뭐 법무사도 찾아가고 저는 뭐 이런 작은 경험이지만 자산 토큰화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겠다. 요즘에 소위 이제 젊은 MZ 세대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과연 감내할 것이냐?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 방송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저는 한 3번 정도는 참는 게 여러모로 좋다라고 봐요.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참았다가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지표를 보고 매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이게 왜 팔았냐? 그건요. 지금 트럼프 중국이 뭐 2, 3주 내에 뭐 내가 승부를 내겠다. 계속 이제 트럼프가 강하게 해놓고 막상 한 145% 관세 때리기는 이건 어차피 애초부터 낮추기 위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세가 50%다, 60%다 이런 얘기가 벌써 이렇게 떠돕니다. 어찌 됐건 합의가 저는 될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불확실성이 낮아질 것이고 불확실성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금을 사겠냐라는 거예요. 금보다 주식, 코인 혹은 뭐 다른 대체제를 사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조금 시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카르다노의 설립자 아시죠?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을 15년 안에 사라질 것 같은데 애플폰, 아이폰 이런 것들 뭐 이제 삼성, 갤럭시 와의 경쟁에서 뒤처진 예전의 블랙베리 폰이랑 비슷하다. 잘못된 회계 모델이 있고 잘못된 가상 머신 합의 모델이 있고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많아도 너무 많고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좀 먹고 있더라. 기생하더라. 온체인 거버넌스 시스템도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 뭐 이제 비난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게 중요하겠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은 신념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요. 이건 투자만 그런 것은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은 이더리움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블랙락에서 투자를 하고 ETF 허용을 했다, 승인을 해서 지금 뭐 이미 거래하잖아요. 최소 20배 이상 올라가지 않을 자산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본인 소신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더리움 사란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말이죠. 이런 의견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를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뭘 팔고 있는 회사의 대표지? 이 사람이 경쟁사에 좀 뭔가 얘기를 하는 건가? 경제적 이 발언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이더리움의 초기 창립 멤버 중 하나가 찰스 호스킨슨이요. 근데 그렇게 좋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경쟁사죠. 둘 다 레이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사실 뭐 한귀로는 듣지만 한귀로는 뭐 이 사람이 좋게 얘기하지는 않는 게 더 실은 자연스럽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블랙락의 임원 로버트 미치닉이 컨퍼런스 나와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제 허용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는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클지,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가격이 얼마나 올지 그거 누가 합니까? 저는 클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주류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많이 떠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지켜보시면 알겠죠. 미래는 모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3조 원이 순유입이 됐는데 반면 이더리움은 341억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믿음은요. 상승이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처럼 과거의 XRP처럼 지금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처럼 이런 하락과 조정이 계속되는 이런 시기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사세요, XRP를 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2020년 이후로 산 적은 없습니다. 이자 받은 것은 조금 판 적이 있죠. 이에 대해서도 제가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투자 원리, 원칙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방송이죠. 이게 마음에 드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본인께서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이걸 취사 선택하는 게 올바른 투자자입니다. 투자자에 전 자격이 있다고 봐요. 모든 투자는 매우 신중하고 자기 본인의 책임하에 하셔야 되는데 뭐 나이가 다 이제 많으시잖아요. 누구를 탓하고 그거는 조금 저는 이제 비성숙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동생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트라이크의 창업자 잭 말러스가 이제 21 캐피털 대표직을 맡는다. 켄터 쪽에 있는 켄터는 그 루트닉 상무부 장관 그 아들이 지금 여기 CEO로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초기 운영하는 비트코인이 36억 달러, 거의 4조에서 5조 원 가까운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냥 또 하나의 거대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탄생했구나. 근데 재밌는 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미국 회사 켄터죠. 중국 회사 테더, 비파이넥스, 일본 소프트뱅크 합작 회사죠. 세계에서 제일 힘센 국가 세 개가 모여가지고 지금 어디에 투자합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햄프셔 주에서 상원 세입위원회가 비트코인 비추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셔도 비트코인만 오르면 뭐해? 알트가 올라야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가 오르면 알트는 훨씬 더 오르고요. 비트가 떨어지면 알트는 정말로 무너집니다. 초창기라 지금 그런 거고 시총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객관적인 수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스테이블 코인 1위와 2위, 테더와 서클 USDC를 합치면 시장 전체 시총이 100이면요. 얘네만 합치면 지금 72%예요. 엄청난 겁니다.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쏠려 있다는 얘기죠. 알트코인이 지금 많이 이렇게 짓눌려 있는 거죠. 미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에만 이런 식으로 지금 쏠려 있다고 믿으신다면 생각하시면요. 비트코인만 하시면 돼요. 이것을 뭐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말씀을 들으실 필요도 없고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까지 높아지리라고 생각은 못했고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무너질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인간의 탐욕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공포가 극에 달해 있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면서 인간의 탐욕은 치솟을 것이다. 저같이 생각을 하시면 비트도 사시고 알트코인도 좀 섞어 놓으시면 나쁘지 않겠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도록 이제는 비트코인 한 개 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개 이상을 목표로 꾸준히 모아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트 한 개가 없고 뭐 이더는 몇 개가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만 올인을 하면요.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이럴 때 특히 많이 조금 그 심장이 쫄깃쫄깃해지실 거예요. 이거 부동산으로 제가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 지금 뭐 제일 잘 나가는 서울의 아파트가 레미안 원베일리인 것 같더라고요. 뭐 평당 3억이네 어쩌네 얘기가 나오던데 레미안 원베일리는 전 우리나라의 사람이라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꿈꾸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실은 원베일리잖아요. 요거 하나 들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마용성 쪽에 하나를 사실지 목동이나 성남 재건축을 하나 사실지는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근데 재건축만 가져가시면 조금 마음고생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비유적이에요.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스닥의 상장 회사 제노버가 솔라나를 또 990만 달러를 샀습니다. 제가 이제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더 블록은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좀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친구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특정 회사가 있어요. 특정 코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불을 자꾸 이렇게 모락모락 피우는 냄새가 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일본에 저 메타 플래닛 있었잖아요. 솔라나 버전으로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 초에 나스닥에 상장된 이 회사,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디파이, 뭐 디벨롭먼트. 이 친구들이 솔라나를 살 것입니다라고 회사 내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발표한 직후에 주가가 1700% 날아갔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밖에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솔라나 또 호재들이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뭐 파이어 댄서 업그레이드, 뭐 ETF를 블랙락 신청을 언제 할지 제가 볼 땐 지금 타이밍 재고 있거든요. 포모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라나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XRP 관련된 ETF도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이미 신청이 돼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를 하실 때 한번 제가 대량 채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대량 채택이 먼저일까요? 그들이 선택을 한 게 먼저일까요? 어찌됐건 테우크리움이라고 하는 ETF 발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가 나와서 XRP를 믿는다. 비트코인이 킹왕짱인 건 내가 알겠어. 근데 XRP는 뭐다? 최대의 유틸리티가 있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이 뭡니까? 두벨롱 XRP 선물 ETF도 출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선택한 코인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량 채택이 된 것 중에 선택을 나중에 받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스위도 있어요. 스위. 이제 제2의 솔라나의 컨셉을 가지고 미국 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자산 운용사들이 많이 띄우는 코인 중에 하나가 스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선택한 것을 이제 대량 채택을 시키겠냐?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회사 코인들을 이제 채택을 하지 않겠냐. 중국은 뭐 중국에 있는 회사들을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점점 더 선호하지 않겠냐. 하지만 이제 시장 영향력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래서 미국산 위주로 하자. ETF 후보군 위주로 하자. 블랙록이 찍은 위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트론이나 바이낸스 코인이 매우 좋은 코인이라는 데는 저는 뭐 의심은 없어요. 근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그 외에도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찍어줬던 5개
여기에 헤데라, 알고랜드, 스위, 스텔라, 도지코인 뭐 하나 정도 더하면 시바이누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뭐 더 있습니다, 실은. 이런 친구들 위주로 저는 뭐 꾸준히 뭐 다 살 수는 없어요. 이 중에 몇 개 골라서 좀 공부해 보신 다음에 모아 가시면 어떨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국부 펀드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다. 어떤 국부 펀드일까요? 어떤 기관일까요? 이거 좀 나중에 한 2달 또 지나서 알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손바뀜이 계속되고 있어요. 약한 손 일반인 개인 투자자는 계속 팔고 있는 거고요. 왜요? 지금 조정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기관들, 국부 펀드들, 큰 손들은 계속 삽니다. 이거 제가 뒤쪽에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자본이 잠식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 비썸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지금 회사 운영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만장자들, 책들, 인터뷰들 뭐 예전에 같이 사업을 했을 때 많이 봤죠. 이분들한테 전 궁금해서 당신 혹시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으세요? 이러면 럿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 많아. 뭐 몇 개인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어찌됐건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부를 언제 쌓았냐? 이걸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봤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보면 대부분 30년, 40년 이상 투자 베테랑, 사업 베테랑 아니면 투자 뭐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재산이요. 꾸준히 1년에 몇 프로씩 이렇게 꾸준히 매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87년 블랙 먼데이 때, 97년 IMF 때, 2001년도 911 테러 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돈을 엄청 번 거예요. 이때 엄청 묶고 더블로 가서 이때 인생 수익률을 찍었고 그 기록이 아직도 안 깨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2020년 코로나 때. 저는 지금 그때 수준까지는 잘 아닌 것 같지만 그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전 세계를 겁박해 줬기 때문에 이 기회가 지금 올해 저는 초에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쉽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제 가격이 뭐 완전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지금 뭐 빼꼼 내밀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떻다? 여전히 다수의 거래소, 채굴 회사, 지갑 회사, 뭐 재단들은 죽겠다요. 그러니까 코인을 그냥 냅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로. 이럴 때 우량 자산을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신 분들은 아주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입니다. 혹자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야 코인 옛날 뭐 싸게 샀다며 그때 뭐 싸게 샀어 놓고 지금 이런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다. 맞죠? 비트코인 조금 이제 힘있게 들어갔던 게 400만 원부터 샀고요. 이더리움 한 20만 원, 솔라나 2만 원, XRP 한 700원. 근데요. 2015년도, 2018년도, 2022년도 이럴 때 사면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미친 X죠. 사기꾼 아니야? 아니면 도라이? 아니면 아직도 너 그거 하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너 아직도 그 소리 하냐? 정신 못 차렸니?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코인 투자하는 거랑 목표가 있으니까 코인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욕을 하든 말든 제 목표에 그게 도움이 됩니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무 도움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질투, 우리 구독자분이 굳이 뭐 코인을 몇 개 들고 있다, 얼마를 벌었다, 굳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잘해야 본전인 거예요. 아니면 시기, 질투, 또 미친 X, 욕이나 하겠죠. 핵심은 뭐냐면요. 그래서 욕, 짜증, 비난, 조롱이 난무할 때 사는 겁니다. 이때 계속 많이 사는 거예요. 또 하나 핵심 뭔지 아십니까? 환희, 광풍, 비투, 영끌에 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금 판 걸 굳이 뭐 이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드린 거예요. 뭐 금이 최고가를 경신했다. 뭐 트럼프가 어쩌고 하니까 전 세계가 막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 뭐 불안하니까 금을 뭐 그냥 왕창 오르고 사고 있다더라.
이 얘기 들릴 때 바로 파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2번, 3번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시고 팔면 되겠죠. 간절한 사람은 남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거 언제 신경 쓰고 있습니까? 내가 딱 할 일만 집중하고요. 그것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트럼프 지금 밈코인 보유자들을 위한 만찬을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미안한데 나 못 올 수도 있어. 이거 만약 내가 못 가면 한정판 NFT 제공할 거야. 근데 알지? 여기 오는 사람들 비용 다 니들이 내는 거야. 이 사람들을 믿고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치에 좌나 우가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옛날엔 좌쪽이었어요. 지금 우쪽에 바뀐 거예요. 마이클 셀러 이 사람들을 욕해봤자 내 인생이 도대체 뭐가 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부여된 뭔가 미션이 있어요. 그냥 그거 할 뿐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냥 쇼맨십을 하든 뭘 하든 역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믿고 내 피땀 눈물을 그 사람들에게 딱 부착시키냐 이겁니다. 왜 도박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말보다 제가 그래서 뭘 보라? 행동을 보시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방향성, 큰 빅픽처를 보고 강하게 베팅하는 거예요. 리스키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지만 감수하고 가자는 건데 그럼 도대체 뭘 보라는 얘기냐? 보십시오. 비트코인 지금 파란색은 장기 보유자들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에 안 좋았을 때 엄청나게 삽니다. 좀 늘어났죠. 비트코인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쌌을 때 작년 8월부터 가격 무너졌거든요. 이때 단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을 싹 다 던져버립니다. 끝났다. 이때 이제 제 기억에 엔캐릭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작년 8월에 엄청 컸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24년 12월 이제 트럼프 빔이었죠. 트럼프 상승 폭등이 나오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단타족들 이 빨간색 보이십니까? 무진장 긁어서 사버리는 거예요. 알트코인 더 샀겠죠. 단기에 포모 매수를 했고 지금 파란색을 보시면 밑으로 쭉 떨어졌죠. 가격이 높으니까요. 이 장기족들, 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환희에 계속 팔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이 차트 하나로만 봐도 보입니다. 단타족들은 여기서 어떻게 했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요. 또 비싸게 사서 또 싸게 팝니다. 이거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장기 보유자 혹은 실력자 사이클을 몇 번 돌아보시고 칼을 가셨던 분들 싸게 계속 삽니다. 바닥을 압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올랐을 때 계속 팝니다. 싸게 또 샀다가 또 비싸게 팝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비트코인 고래 대규모 매집 중이다. 보면요. 고래라고 다 같은 고래가 아닙니다. 고래에도 급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0,000개 이상 고래 0.9 엄청나게 샀다. 이제 1000개 이상의 고래 0.7 그래도 많이 샀다.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100개 이상 비트코인 보유 고래 0.5 그래도 적지 않게 사고 있다. 비트코인이 100개보다는 1000개 이상, 1000개보다는 10,000개 이상이 비트코인을 싹 쓸어 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는 희망 고문이죠. 도망쳐죠. 이게 끝난 거죠. 대공황의 시작이죠. 근데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의 고래 분들께는 이번은 다시 안 올 기회다. 인생 기회다 하고 싹쓸이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맞을까요? 핵심은 뭐라고요? 욕이다, 짜증이다, 비난이다, 조롱이다, 크크크크크. 이 조롱이 들리십니까? 그냥 사십시오. 저는 계속 샀습니다. 또 한 번의 핵심은 뭡니까? 환희다, 광풍이다, 비투다. 시장에 아무도 공포에 떠는 사람이 없고 다 뭔가 취해 있는 듯한 그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표들을 보시고 몇 번, 3번 정도 참으셨다가 시원하게 던지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